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시간이죠.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은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학개미 거래 대금 급감, 더 커진 외국인 기관 영향력.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 특히 동학개미들의 힘이 점차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담규 캐스터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탑5 매매 종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국내 증시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인이 순매수하는 국면에서는 코스피가 상승했고 매도할 시기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의 거래대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 그래프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코스피 수급 환경의 변화 중 하나가 개인 거래대금의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거래대금 비중은 그만큼 상승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시장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2020년 9월에 75%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은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난 해죠. 2020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55%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4%에서 26%까지 상승했는데요. 기관의 거래대금 비중도 작년 8월 16%에서 현재는 20%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개인에 비해 외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같이 보시죠. 먼저 외인의 수급 탑5 종목입니다. 1월 3일부터 3월 22일 기준인데요. 순매도한 종목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약 3조 1,230억 원을 매도했는데요. 외인은 2월 24일 이후에 24거래일 연속으로 LG엔솔을 팔아냈습니다. 외인의 매도의 규모가 큰 건 환율 상승에 따른 외인의 이탈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최근 LG엔솔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인의 매도세가 줄었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매도액은 약 1조 340억 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현대차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외인이 8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매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순매수한 종목도 보시면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약 1조 5,220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2위를 내줬죠. 반면 증권사는 디램의 원가 하락으로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매수 2위 종목은 LG화학인데요. 최근 LG화학은 2차 전지 재료와 글로벌 신약 등 3대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3위는 현대글로비스로 외인이 6천억 원 규모를 매수했고요. 4위와 5위는 금융주네요.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수급 탑5 종목 보겠습니다. 기관이 순매도한 상위 종목 1, 2위는 반도체 투톱인데요. 삼성전자를 3조 6,550억 원, SK하이닉스를 9,93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러 악재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 7만 원 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LG화학, 기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매수한 종목을 보시면 KT가 기관 매수 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KT를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는데요. KT가 대표적인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T는 최근 CJ ENM과 콘텐츠 사업 협력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2위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전일 호재가 있었죠. 이유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에 대한 헝가리 정부 보조금 지원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기관이 매도한 규모에 비해서 매수한 규모가 현저히 적은 걸 볼 수 있는데요. 3위는 한국항공우주, 4위는 페노션, 5위는 SNK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거래대금 추이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 탑5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교수님, 그 올 초 코스피 거래대금이 20조 원대였었는데 전일 8조 원대까지 급감을 했어요. 이 절반 수준보다 더 내려갔는데 이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거래대금 급감 배경 좀 어떻게 보시나요? 투심이 약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작년부터 나왔던 건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긴축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작년에 계속 내려왔던 과정 속에서의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힘이 좀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작년 7월 달부터 내려왔으니까 지수 대비해서. 네.
지금 한 8, 9개월 동안의 하락 기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좀 둔화되고 얼어붙은 상황에서의 거래 대금이 악화됐다. 네.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이담규 캐스터가 자료를 보여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대금이 급감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월 달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1조 4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 2월 달에는 약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3월에는 무려 4조 9천억 정도 현재까지 3월 달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관들도 2조 7천억 1월, 그다음에 2월 달에는 1조 6천억, 3월 달에는 6,700억 현재 매도했거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3월 달에 거래 대금은 줄었지만은 실적으로 지금 5조 4천억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거래 대금에 있어서는 투심이 좀 악화 부분인데 역발상으로 본다면 거래 대금이 거의 바닥 수준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3대 매매 주체 중에서 개인의 투자 비중이 줄었다면 당연지사 외국인이나 기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들의 수급 동향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우선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어서 기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 작년 연말부터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연기금이 지수가 내려왔을 때는 방어적 역할의 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5개년 중기 자산 배분이라는 계획을 발표해놨는데 이것이 2025년 말까지 15% 내외로 감소를 해야 됩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17.5%였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이 16.8%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예정되는데 17.5%. 여전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식 비중이 올해도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연기금의 매도세가 증시에는 좀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네.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새 행정부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연기금에 대한 운용폭을 국내 주식을 확대해 준다면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현재 계획표에는 16.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허용 범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 19.8%까지는 국내 주식 비중을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새 행정부 들어와서 영향력이라 요거는 지난 공약 때라든가 대선 토론 때 보셨다면 여야 후보가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어서 네. 아직은 기대치가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외 리스크가 조금씩 완만하게 완화되면서 환율 수급의 동향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 표를 보시죠. 보시면 외국인 1월부터 3월까지 현재 시점까지요. 동시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카카오,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한국전력, 페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저건 지금 나오는 건 3월 달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3월 한 달 동안 매수한 거고 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동시순 매수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또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외국인과 기관이 소리 소문 없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매수했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30 종목 캐치에 오늘 최수찬 고수가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현대글로비스네요. 이 1월부터 3월까지 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해서 제가 KB금융을 갖고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텐데 워낙 많이 얘기해놨으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 순매수인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 매출 부분은 20조 꾸준히 증가하는 건 맞는데 예. 네. 이 중고차 시장의 영향력은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쉽게 좀 비유를 해드리면 동네 슈퍼마켓이 편의점화되는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네. 지금 영세적인 표현은 없지만 기존의 중고차 매매 사업단지들 상사들의 개인 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 이 사업자들의 설 자리를 점점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로 5년 내에 10만 킬로미터의 이내 자동차들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알짜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보면 대형 우량주처럼 네.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 등급들이 가장 좋은 매물들인데 그걸 선점할 효과가 상당히 높다. 지금 중고차 시장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 약 30조 원 시장인데 향후에 현대차가 현대차 뛰어들면 점유율 30%까지 예상을 한다면 10조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고차 마진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마진율이 10%대로 간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이익 증가세가 전망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정유선 회장의 지배구조 변화에 있어서 현대모비스는 주가를 계속 저평가에 잡아놓고 네. 현대글로비스는 주가를 띄워서
지분 가치를 더 높게 해서 향후에 지배구조 변화했을 때 총알이라고 하죠. 현금 확보에 대한 유리한 전략을 위해서 현대그룹에서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주식창 고수